주말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창문을 스칠 때 커피 한 잔을 손에 쥐고 앉아 있으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참 행복합니다. 그 순간의 온도, 향기, 여유가 마음 깊숙이 스며들어 세상이 잠시 멈춘 듯합니다. 하지만 같은 날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누워 있을 때 느껴지는 고요함 역시 행복처럼 다가옵니다. 그때는 웃음도 없고 설렘도 없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은 순간처럼 말입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한 가지 얼굴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에게 행복은 기쁨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평온입니다. 누구는 꿈을 이루는 일을 행복이라 말하고 또 다른 누구는 그저 오늘을 무사히 마친 것을 행복이라 말합니다. 어쩌면 행복은 사람마다 또 같은 사람에게도 시간마다 다른 모양으로 다가오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 진짜 행복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누군가는 행복은 웃음의 순간이라 말하고 또 누군가는 행복은 아무 일 없는 하루의 조용함이라 답합니다. 그렇다면 기쁨과 평온 중 무엇이 더 진짜일까요? 혹은 둘 다 행복일 수 있을까요?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질문을 품어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좋은 삶을 추구하는 존재라 말하며 그 삶의 목적을 행복에우다이모니아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 전체의 조화로운 상태로 보았습니다. 반면 오늘날 우리는 감정의 기복 속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즐겁고 만족하고 편안하면 행복이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복은 금세 사라지고 다음 순간에는 또 다른 결핍이 찾아옵니다. 행복은 분명 느껴지는 감정이지만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불꽃처럼 번지는 환희와 잔잔한 물결 같은 평온 사이에서 우리는 늘 묻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 질문은 결국 감정의 크기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묻는 일일 것입니다. 아마 진짜 행복은 순간의 기쁨과 지속되는 평온 사이 그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웃음 속에서 또 다른 누군가는 조용한 침묵 속에서 그 답을 찾고 있을지 모릅니다. 행복을 감정으로만 정의한다면 그것은 하늘에 잠시 피어오르는 구름 같습니다. 금세 형태를 바꾸고 사라져 버리며 붙잡으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흩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이런 순간의 감정으로 경험합니다. 여행지의 맑은 공기,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오랜 노력 끝에 이룬 성취의 순간. 그때의 마음은 분명 벅차오르고 살아있다는 감각이 온몸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여행이 끝나면 다시 일상이 찾아오고 사랑은 익숙함으로 변하며 성취의 감정도 이내 새로운 목표로 대체됩니다. 감정의 행복은 불꽃처럼 찬란하지만 오래 타오르지 않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행복을 쾌락적 행복헤도니아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인간이 기쁨을 느끼는 존재임을 인정하면서도 그런 쾌락이 참된 행복과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순간적인 즐거움은 삶의 한 조각일 뿐 그것이 전체의 의미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있습니다. 경제학자이자 심리학자인 다니엘 카너먼은 인간의 행복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경험적 행복, 즉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기분의 상태이고 다른 하나는 기억적 행복, 즉 과거를 돌아볼 때 느끼는 삶의 만족감입니다. 우리는 흔히 전자를 좇지만 시간이 흘러 남는 것은 후자입니다. 감정으로서의 행복은 즉각적이지만 그만큼 휘발성이 강합니다. 웃음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허무가 찾아오기도 하고 기대가 사라지면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강한 자극을 찾아 헤맵니다. 더 맛있는 음식, 더 멋진 여행, 더 큰 성공. 그러나 행복의 감정은 강도에 비례해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극이 클수록 그 여운은 짧아집니다. 우리가 쾌락의 순간을 반복할수록 행복의 임계점은 점점 높아지고 결국 아무리 큰 기쁨도 이전만큼의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물음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인생이란 이런 순간들의 누적일까요? 우리는 여러 번의 기쁨을 더하면 행복한 삶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의 감정은 서로 덧셈이 되지 않습니다. 한순간의 웃음이 다음 순간이 슬픔을 지워주지 않으며 오늘의 기쁨이 내일의 불안을 완전히 막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적 행복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지금 느끼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이미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바로 이 순간의 감정을 통해 인생을 실감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문득 웃음을 터뜨릴 수 있고 지친 하루 끝에 한 모금의 커피가 마음을 위로할 때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이 짧은 감정의 반짝임이 우리에게 삶의 온도를 알려주고 그 온도가 모여 우리의 기억을 이룹니다. 결국 감정적 행복은 비록 오래가지 않더라도 삶의 결을 부드럽게 만드는 감촉 같은 것입니다. 행복을 감정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건 인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기쁨은 순간적이지만 그 순간의 진심은 진짜입니다. 우리는 그 찰나의 따뜻함을 통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감각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도록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감정으로만 이해하면 늘 불안하지만 그 순간을 감사히 받아들이면 삶이 조금은 덜 거칠어집니다. 아마도 행복은 머무는 감정보다는 스쳐가는 감각에 더 가깝습니다. 불꽃처럼 피어올라 어둠을 잠시 밝히고 사라지는 빛, 그 빛이 다시 찾아올지 몰라도 우리는 그 한 번의 반짝임만으로도 살아볼 이유를 얻습니다. 감정으로서의 행복은 그렇게 짧지만 분명한 생의 증거로 우리 곁을 지나갑니다. 행복이란 반드시 웃음소리와 함께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오후의 정적 속에 혹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잠시 숨을 고르는 그 순간에 스며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극을 줍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크게 느끼라며 우리를 밀어붙입니다. 그러나 그 속도에 휩쓸릴수록 마음은 점점 피로해지고 결국 우리는 조용함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어쩌면 진짜 행복은 불꽃처럼 터지는 쾌감이 아니라 파도 뒤의 고요함처럼 지속되는 평온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행복한 사람은 자신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가 말한 행복은 외부의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안정, 즉 평정 아타락시아의 상태였습니다. 에피쿠로스 또한 비슷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는 쾌락을 추구하되 그것이 감각적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평온한 마음이라고 보았습니다. 세네카에게 행복은 인내의 결과였고 에피쿠로스에게 행복은 절제의 선물이었으며 둘 모두에게 행복은 감정의 진폭을 줄이는 힘이었습니다. 이 평정의 행복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이 감정적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SNS를 켜면 남의 성취와 웃음이 넘쳐나고 뉴스를 보면 불안과 분노가 밀려옵니다. 감정의 소음 속에서 나의 중심은 흔들리고 마음은 늘 비교와 불안 사이에 머뭅니다. 그래서일까 요즘 사람들은 조용한 행복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오후, 휴대폰을 내려놓고 커피잔을 손에 쥐는 그 순간 혹은 퇴근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흘러가는 풍경을 그냥 지켜보는 일.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와 다시 연결됩니다. 이런 평온의 행복은 강렬하지 않지만 오래갑니다.
그것은 노력이나 행운의 결과가 아니라 멈춤이라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멈춘다는 건 무기력과 다릅니다. 그것은 세상의 소음에서 한 발짝 물러나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입니다. 나를 둘러싼 조건이 변하지 않아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창문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끼는 것, 한 끼 식사 앞에서 고마움을 되새기는 것, 그것이 바로 평정의 행복이 깃드는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을 더 좋은 결과에서 찾지만 평온의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지 않아도, 누군가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의 나로 충분하다고 느낄 때 찾아옵니다. 그것은 외부의 자극이 아니라 내면의 안정에서 자라나며 남과 비교하지 않을 때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이 행복은 조용합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는 세상 어떤 환희보다도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소한 것에서 큰 기쁨을 얻는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커피 한 잔의 온기, 저녁 하늘의 붉은 노을, 잠들기 전에 고요한 숨결. 우리가 평온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세네카의 말처럼 세상은 언제나 요동치겠지만 그 한가운데서 마음의 수면을 잔잔히 유지하는 힘, 그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의 기술일 것입니다. 결국 행복은 폭발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격정이 아니라 균형이며 웃음이 아니라 쉼입니다. 세상이 더 복잡해질수록 우리는 더 단순한 것에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외부의 소음이 멀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행복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행복을 단순히 기분이나 평온으로만 본다면 인생의 절반은 불행으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슬픔 속에서도 행복을 느끼고 고통을 겪으며 감사함을 배웁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행복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연결된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행복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의 결과로 찾아오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는 수용소라는 절망의 공간에서조차 인간은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복은 웃음도 평온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 그리고 그 의지를 통해 삶의 의미를 부여하려는 태도였습니다. 즉, 행복은 고통의 반대가 아니라 고통을 견디게 하는 이유였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일상적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부모, 환자를 간호하는 사람, 글을 쓰며 자신과 싸우는 작가, 누구에게나 고단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고단함 속에서도 묘한 충만함을 느낍니다. 힘들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의미의 행복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웃음 한 번에 하루의 피로가 녹아내리고 누군가의 회복을 바라보며 안도할 때 그것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나를 이끄는 순간입니다. 이런 의미의 행복은 외부 자극이 필요 없습니다. 성취의 크기나 상황에 좋고 나쁨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자각하는 순간에 피어납니다. 그래서 의미의 행복은 가장 깊고 동시에 가장 조용합니다. 그것은 불안정한 감정 위에 세워진 쾌락의 행복이나 세상과의 거리를 두는 평정의 행복보다 한층 더 깊은 층위에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그 말 속에는 사실 아직 의미를 찾지 못했다는 문장이 숨어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해질 때 삶은 비로소 방향을 가집니다. 그리고 방향이 생긴 삶은 흔들려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의미가 있는 고통은 견딜 수 있지만 의미 없는 평화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평온보다 흔들리며 살아가는 쪽이 더 깊은 행복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글을 쓰는 일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다치고 문장이 나를 시험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조금씩 이해합니다. 이해가 깊어질수록 삶의 의미가 선명해지고 그 의미가 곧 행복이 됩니다. 행복은 웃음이 아니라 깨달음의 순간, 이 길이 나의 길이구나 하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을 때 찾아옵니다. 기쁨의 행복이 순간의 불빛이라면 의미의 행복은 그 불빛을 감싸는 등불입니다. 불빛은 바람에 흔들리지만 등불은 어둠 속에서도 제자리를 지킵니다. 의미를 품은 행복은 그런 등불처럼 우리의 삶을 비춥니다. 크지 않아도 따뜻하고 요란하지 않아도 꺼지지 않습니다. 결국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살아가는 태도 속에서 스스로 자라나는 결과입니다. 고통이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이유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어둠을 견디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복을 찾으려 애쓰기보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어떤 의미를 살아내고 있는가? 그 질문에 진심으로 대답할 수 있을 때 이미 우리는 행복의 한가운데에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해지고 싶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반복할수록 이상하게도 행복은 더 멀어집니다. 마치 손에 잡힐 듯 다가왔다가도 금세 안개처럼 흩어지는 것처럼 아마 행복은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도중에 흘러드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 문득 뒤돌아봤을 때 길 위에 흙 뿌려져 있던 햇살이 바로 그것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처럼 말입니다. 행복을 정답처럼 찾으려 하면 인생은 시험지가 됩니다. 맞아야 안심하고 틀리면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삶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불완전한 선택을 하고 때로는 후회도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조금씩 자신을 이해해 갑니다. 행복은 그 이해의 깊이만큼 자랍니다. 누군가는 커다란 성공 속에서 또 다른 누군가는 조용한 일상 속에서 그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행복은 완성의 상태가 아니라 살아있음 자체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삶을 통틀어 보면 행복은 늘 세 가지 얼굴을 번갈아 씁니다. 하나는 순간의 기쁨, 또 하나는 지속되는 평온, 마지막은 의미의 충만함입니다. 기쁨이 불꽃이라면 평온은 그 불꽃이 꺼진 뒤의 잔열이고 의미는 그 불빛을 감싸는 등불입니다. 셋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완전할 수 없고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삶은 균형을 이룹니다. 그것이 우리가 느끼는 진짜 행복의 결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크지 않습니다. 거창한 성취나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사소한 일상의 틈에서 피어납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인사, 아침의 따뜻한 햇살, 하루를 무사히 마치고 침대에 눕는 안도감. 그 순간들은 작지만 단단한 조각으로 쌓여 우리 마음 안에 평화를 만듭니다. 행복이란 결국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삶이 완벽할 수 없듯 행복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하기에 더 아름답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때로는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느낍니다. 그것이야말로 살아있다는 것의 기적이며 행복의 본래 모습입니다. 결국 행복은 정답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웃음이 아니라 그 웃음을 기억할 수 있는 마음의 깊이, 평화가 아니라 그 평화를 지켜내려는 의지입니다. 행복은 도착지가 아니라 매 순간 나를 지나가는 시간의 결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행복을 찾으려 애쓰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살아내는 일에 마음을 둡시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이미 조용히 행복해지고 있습니다.